자, 오늘 분석해 볼 기업은요,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는 최근 1년 가까이 굉장히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1년 만에 주가가 5배 넘게 뛰었고 한때 82만 원 부근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 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점 이후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죠. 주가는 60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오면서 조정을 크게 겪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삼성 SDI의 하락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까? 아니면 지금 구간에서 다시 반등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 오늘은 삼성 SDI의 수급, 재무, 주요 이슈,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고점 부근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향후 목표가는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물려 있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규 진입은 다시 기회로 봐도 되는지까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달 기준으로 보면 개인은 매도,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하는 흐름을 보였죠. 다만 최근 흐름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스탠스가 바뀌면서 최근에는 개인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섰고 기관은 반대로 매도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최근 주가 하락은 기관의 이탈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외국인 수급은 아직 완전히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관이 빠지는 구간에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금 무거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앞으로 기관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지 그리고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 기조를 유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겠죠. 자, 이어서 신용 잔고율입니다. 현재 신용 잔고율은 1.13% 수준입니다. 과거에도 낮은 편이었지만 최근에 더 내려오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신용 부담은 거의 없는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고점 이후 조정을 받는 종목에서 신용이 많이 쌓여 있으면 추가 하락 압력이 커질 수가 있는데 삼성 SDI는 그런 부담이 크지 않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다. 자, 다시 말하면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다음은 공매도 파트입니다. 자, 공매도는 최근 거의 1% 안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대차 잔고도 바닥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는 지금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구간입니다. 정리하면 신용 부담도 낮고 공매도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 최근 기관 매도세가 주가락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수급에서는 기관의 재진입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다음은 재무 분석입니다. 먼저 매출인데요. 삼성 SDI 매출은 2021년 약 13조 원대로 시작해서 20조 원대, 21조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다시 반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은 15조 원대 돌파 전망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19조 원대, 후년에는 23조 원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작년까지는 실적이 많이 눌렸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다시 성장 흐름이 회복되는 구조죠. 매출만 놓고 보면 삼성 SDI는 다시 턴 어라운드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은 과거 1조 원대, 1조 8천억 원대까지 올라갔지만 이후 3년 동안 계속해서 눌림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1조 7천억 원대 적자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빠른 회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직 약간의 적자는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 적자 폭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뭐예요? 흑자 전환 예상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분기별 영업이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분기 영업 손실액이 2,500억 원대에서 2,900억 원대로 늘어나면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1분기부터 전년 대비 회복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1분기 영업 손실은 약 4천억 원대 적자에서 마이너스 1,500억 원대 적자로 크게 줄었습니다. 자, 2분기 역시 4천억 원대 적자였지만 올해는 약 700억 원대 적자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고요. 3분기도 마이너스 100억 원대 적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아직 분기별 완전한 흑자 전환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전년 대비로 보면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 결국 삼성 SDI는 실적은 아직 완벽하게 좋아졌다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방향성은 뭐예요? 확실히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시장은 언제 흑자 전환이 나오느냐를 보고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채 비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는 부채 비율은 과거에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대체로 70에서 80%대에 유지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비슷한 수준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즉, 부채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실적이 흔들렸던 구간에서도 재무 구조가 무너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는 걱정할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ROE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는 ROE는 과거 좋았을 때 약 12% 수준까지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실적이 악화되면서 최근에는 마이너스 구간까지 내려왔고 작년에는 약 마이너스 3%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올해부터는 실적 회복과 함께 ROE도 반등할 전망입니다. 다만 올해 예상 ROE는 약 1%대 수준으로 아직은 조금 아쉬운 편이겠습니다. 자, 내년에는 약 6%대, 후년에는 8%대까지 회복될 전망이 있습니다. 즉 수익성은 계속해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올해와 내년 초반까지는 아직 과거의 좋은 수준까지 돌아왔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ROE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수익성은 바닥을 지나 회복 중이다. 하지만 아직 숫자 자체는 완전히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EPS도 올해부터 플러스로 전환이 예상되고 있고요. 실적이 회복되면서 주당 순이익도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배당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 SDI는 현재 배당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일부 예상치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기준에서는 신뢰하기 어렵고 당분간은 배당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2025년, 2026년, 2027년까지 배당이 중단되었고 2028년부터는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삼성 SDI는 배당주 관점으로 접근할 종목은 아닙니다. 이 종목은 배당이 아니라 실적 턴어라운드, ESS 성장, 전기차 배터리 회복, 전기차 배터리 기대감, 북미 성장성과 같은 모멘텀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밸류에이션입니다. 현재 PER은 132배, PBR은 2.4배 수준입니다. 자, PER만 놓고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치죠. 물론 지금은 실적이 바닥을 지나 회복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PER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이미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 조정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약간은 비싼 구간이라고 판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삼성 SDI는 거의 적정 주가 근처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굳이 따지면 아직은 약간의 고평가 구간, 즉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싸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삼성 SDI 관련 주요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1분기 실적인데요. 삼성 SDI는 1분기 실적에서 시장 기대보다 작은 적자를 기록하면서 실적 바닥 통과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1분기 매출은 약 3조 6천억 원대, 영업 손실은 약 1,550억 원대를 기록했죠. 여전히 적자이긴 하지만 적자 폭이 크게 줄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ESS 사업인데요. 삼성 SDI 실적 반등의 핵심 축으로 ESS 사업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라 ESS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 사용량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전력 품질, 비상 전원 확보, 전력 운영 최적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ESS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용 ESS 배터리 출하량은 2025년 12기가와트에서 2030년에는 272기가와트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ESS 수요에서 데이터 센터용 ESS가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삼성 SDI는 북미 수요 증가와 미국 내 중국산 배터리 규제 흐름을 기회로 삼아 미국 시장 중심의 성장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즉 ESS는 삼성 SDI에게 단순한 보조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실적 회복과 성장성을 동시에 만들어줄 수 있는 핵심 사업으로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이슈는 소형 전지와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삼성 SDI는 ESS 외에도 소형 전지와 원통형 배터리에서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용 배터리, 백업 유닛, 전동 공구용 배터리, 템리스 원통형 배터리 등 고수익 제품 판매가 증가하면서 수익성 회복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수익성입니다. 배터리 업종은 매출 규모도 중요하지만 결국 어떤 제품을 얼마나 높은 마진으로 파느냐가 중요합니다. 고부가 제품 비중이 높아지면 같은 매출을 기록하더라도 이익률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삼성 SDI는 이런 고수익 제품 판매 확대를 통해 실적 회복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전기차 배터리 부문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서는 아직 시장 수요 둔화라는 부담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SDI는 벤츠와의 대형 공급 계약을 통해 독일 3사를 모두 고객사로 확보했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과의 공급 계약은 중장기 매출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이브리드와 보급형 전기차 프로젝트 확대도 기대 요인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잠시 둔화되더라도 하이브리드와 보급형 전기차 수요는 꾸준히 확대될 수 있고요. 삼성 SDI가 이 시장에서 공급 기회를 늘린다면 향후 실적 회복에 긍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현재 주가에서는 기대감이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가능성, 전고체 배터리 기대감, 북미 성장성, ESS 성장성까지 감안하더라도 단기 주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사실 주가가 1년 만에 5배 넘게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체크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르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최근 주가가 단기간 급등하면서 2028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목표 주가를 낮추거나 중립적으로 접근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반대로 ESS 성장과 하반기 흑자 전환 가능성을 근거로 높은 목표가를 제시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즉 현재 삼성 SDI에 대한 시장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ESS 성장과 실적 턴 어라운드가 강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너무 많이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삼성 SDI는 현재 성장 기대와 가격 부담이 함께 있는 구간이다. 실적은 분명히 바닥을 지나 회복 중입니다. ESS 북미 성장성과 전고체 배터리, 고부가 배터리 제품 등 모멘텀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미 많이 올랐고 현재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신규 진입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유자분들 목표가 어디까지 잡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1초도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현재 삼성 SDI 주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싱숭생숭하실 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 댓글창에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남겨주실수록요. 이 영상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많은 분들에게 노출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삼성 SDI에 대한 시장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 영상을 많이 보게 되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시장의 관심도는 매수세로 바뀔 수가 있고요. 이 매수세는 뭘로 바뀔까요? 당연히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가 있다. 결국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 또한 올라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댓글에 꼭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바로 신규 진입 관점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입니다. 저는 현재 구간에서 신규 진입은 신중하게 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재료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ESS 성장, AI 데이터 센터 수요 확대, 북미 시장 성장성, 전고체 배터리 기대감, 전기차 배터리 회복 가능성까지 긍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가입니다. 삼성 SDI는 이미 1년 만에 5배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조정을 받았다고는 해도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남아있을 수 있겠죠. 즉, 지금 가격에서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부담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신규 진입에 반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내려와야 다시 신규 진입을 고려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55만 원 부근, 즉 50만 원 중반대까지 내려온다면 다시 매력적인 진입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더라도 최소한 60만 원 아래에서는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죠. 현재 구간은 아직 조금 더 빠져야 신규 진입 메리트가 생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신규 진입 반대, 최소 60만 원 아래에서 관심, 이상적으로는 50만 원 중반대까지 내려오면서 다시 신규 진입을 고려할 수 있는 구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유자 대응 전략입니다. 자, 목표가는 72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단이 열려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주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고 기대감도 상당 부분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실제로 증명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하반기 흑자 전환 가능성이 더 뚜렷해지고 ESS 실적이 강하게 확인되고 전기차 배터리 부문 회복까지 한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다시 상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80만 원대까지 다시 열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 기준으로는 일단 72만 원까지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구간부터는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전략을 권장드립니다. 이미 주가의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욕심을 너무 크게 부리기보다는 안전하게 일부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보유 물량의 절반 정도는 익절해 두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72만 원까지 열어두는 방식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만 주가가 70만 원을 넘어가면 그때는 다시 한번 상황을 체크해야 됩니다. 실적이 강하게 받쳐주고 목표가 상향 가능성이 보인다면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확인 없이 기대감만으로 올라간다면 72만 원 부근에서 분할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구간부터 절반 정도 익절, 나머지 절반은 72만 원까지 분할 대응, 70만 원 이상에서는 실적 확인 후 목표가 상향 여부를 판단하고요. 기본 목표가는 72만 원. 이 전략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려있는 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따로 복잡한 라인을 잡을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기준선은 72만 원인데요. 만약 평단이 72만 원보다 위에 있는 분들이라면 가능하면 평단을 72만 원 아래로 낮추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무리하게 물타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삼성 SDI는 좋은 재료가 많은 종목이지만 현재 가격대가 완전히 싼 구간은 아닙니다. 따라서 비중을 크게 늘리는 방식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범위 안에서만 분할로 접근하고 평단을 72만 원 아래로 맞춘 뒤에는 반등 구간에서 익절 또는 탈출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이미 평단이 72만 원 아래에 있는 분들은 굳이 물타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72만 원 아래에서는 물을 타도 평단이 크게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오히려 비중만 늘어나면서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단이 72만 원 아래라면 그냥 보유 전략이 더 효율적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평단이 72만 원 위라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72만 원 아래로 평단 조정. 평단이 이미 72만 원 아래라면 추가 물타기보다는 보유. 현재 구간에서는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되 남은 물량은 72만 원까지 대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응 전략 살펴보셨는데도요. 나는 아직 조금 더 자세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포트폴리오가 엉켜 있어서 종목도 정리해야 되고 나는 종목 백화점이라서 지금 이 종목에 추가적으로 현금을 실을 비중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상황과 각기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디테일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겠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5번이라고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에도 초대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 하나하나 제가 Q&A로 다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신 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문자 5번이라고 남겨주시고요.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설문 작성해 주신 이후에 제출하기 버튼 누르셔도요. 동일하게 적용되니까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남겨주시고 고정 댓글이 편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문의 주시는 분들에게는요, 저희가 또 다른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교재 3권을 준비했는데요. 자, 첫 번째 교재, 마하세븐의 단타 매매법 스캘핑 교재입니다. 자, 이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중에 한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 달 최고 수익률 900%, 작년 수익률 500%, IMF 때 단돈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100억 원의 수익을 달성한 신화적인 트레이더, 실전 투자대회에서 무려 20회 우승하는 쾌거를 이뤄냈고요. 투자 시작 이후 20년 동안 연간 기준 단 한 번의 손실도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주로 사용한 매매법이 바로 스캘핑 매매법인데요. 자, 여러분들도 이 스캘핑 매매법 배워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 교재를 통해서 제가 모든 내용을 정리해 놨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스캘핑의 이론적인 토대, 거래 빈도와 목표 수익률, 핵심 역량, 마하세븐의 선호 전략 모두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실전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더욱더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론만 무성한 매매는요.
결국 실전에서 사용을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매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보조 지표를 사용해야 되는지까지 완벽하게 정리한 이 교재를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자,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초단타 매매법 스캘핑을 배워보고 싶었다. 아무리 매매해도 수익이 안 늘어 고민인 분들, 소액으로 100억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요, 어떤 조건도 없이 100% 무료로 교재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5천억 재산과 BNF 세력 털어먹는 역투자 기법 PDF부터 시작해서요. 스윙 트레이딩 전용 교재 1,200만 원에서 1,060억을 만든 돌파 매매법 PDF 교재까지 여러분들에게 교재 총 몇 권? 3권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하시는 분들도 이 교재 100%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고요. 나는 상담 필요 없고 교재만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5번이라고 남겨주시거나요.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제출하기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